1학기랑 2학기 내용 중에 특히 이제 2학기 내용은 오늘 뭐 1학기를 하겠지만 생물 파트에서 거의 3학년 내용은 고등부 내용과도 연결고리가 깊습니다. 고등부 지구과학 1이나 어제 배우셨던 대기 부분이랄지 지구과학 1 파트를 거의 지구과학 1.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이 나옵니다. 언급이 돼요. 고등학교 1학년 과학 내용에서도. 그리고 이제 3학년 1학기 때 이제 물리선생님이 해주시게 될 운동과 에너지라고 하는 단원이 있는데요. 그 운동과 에너지라는 단원은 거진 대부분 물리학 1의 역학적 단원하고 연결이 됩니다. 역학 단원과. 그리고 오늘 제가 할 생물 부분인 자극과 반응, 그리고 자극과 반응에서 신경계와 호르몬이라는 단원도 배워요.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그러니까 외부에 자극이 뭐가 있고 그 자극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지? 그래서 그 자극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것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판단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리액션이랑 음영력을 주겠잖아.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신경 정보와 그다음에 반응을 이끌어내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형태들은 생명과학 1이라고 하는 고위 내용에서도 연결 그 똑같은 단어가 똑같이 또 나와. 거기에 약간 더 살을 붙여서.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생식과 발생이라는 단어는 마찬가지 지금 막 유전학이 되게 어렵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문제 자체에서. 그 유전학의 거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3학년 내용들이 조금 2학년 때하고는 또 다르게 내용이 어려울 거다. 그러니 차차 차근히 조금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봅니다. 자극과 반응. 자, 페이지가 아마 100쪽일 겁니다. 100쪽. 휴. 넘겨서 한번 100쪽으로 한번 봐볼까요? 그리고 오늘은 자, 자극과 반응. 자, 자극은 외부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겠죠. 외부의 물리적이면서도 또는 화학적인 여러 달라짐, 변화를 다 자극이라고 합니다. 자극. 뭐 중력은 나를 짓누른다라고 하는 이 중력 자극은 물리적 자극이 되겠고, 그런 여러 자극들을 우리가 어떻게 각 감각기관에서 수집해서 판단합니다. 근데 적합 자극이라고 하는 형태들의 단어도 있어요. 여러분의 이제 감각기관들 뭐 있어요? 일단 눈 있죠? 눈이 시각적 정보를 수집하게 해주죠. 또 어디 있어요? 뭐 있어요? 소리, 호흡, 그지? 코랑. 지금 현재 코드를 많이 막혀있죠. 호흡을 여기 제한된 공간에서만 하고 있긴 한데, 후각적 정보 수집하게 하고요. 귀, 청각적 정보 수집하게 하죠. 소리 듣는 것과 또는 귀에는 평형을 담당하게 해주는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중2에 염증이 오는 경우에는 자, 막 어지러워. 서 있는데 막 토가 쏠리는 것 같이 평형이 안 맞아서 계속 누워있어야 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2 염증에 오는 경우들은 평형을 담당해주는 역할도 귀에서 어느 정도 수행해주는데 그게 잘 처리가 안 돼서 그런 거지. 평형 감각도 귀에서 하고요. 눈, 코, 귀 있고요. 또 혀, 맛. 그리고 또 피부에, 그지? 외부 정보들 어디가 접촉하고 있다, 어떠한 이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이 만져진 손 자체가 판단하는 건 아니죠. 손이 그 정보들을 주게 되면 왜 지금은 그런 거 많이 안 하는데 예전에 막 가족 오락관 같은 뭐 이렇게 프로나 아니면 그 요즘 예능 프로를 잘 안 보다 보니까 내가 런닝맨 아직도 하냐? 아직도 하냐? 그럼 그 런닝맨과 그런 예체능 프로에서 비슷하게 예전에 안대 같은 거를 그 출연한 출연진들한테 씌우고 막 그 뭐 물체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막 어떻게 저걸 만진다고 막 이런 겁을 줘요. 그래서 만져서 그 물체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게끔 하는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졌었을 때의 이 정보만으로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기는 힘들죠.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생각보다 눈과 같이 보게 되면 저는 저건 고무장갑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서 이제 두려움이 없지만 얘가 고무장갑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미끄덩거리고 그런 막 울렁울렁한 형태가 만져지면 그죠? 뭐든 막 약간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 피부 감각이라고 하는 형태는
만져지는 형태 그것만 판단하는 건 아니고 또 다양한 형태들을 처리를 해줘. 아픈 거, 강한 화학적 자극이나 아니면 좀 무난한 형태의 촉각이랄지 어디가 뭐 이렇게 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형태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줘. 그래서 저기들은 수집하는 장치야. 수집 장치. 판단은 어디서 해요? 뇌에서 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 단원에서는 제일 처음 오늘은 이걸 먼저 배울 건데 이 여러 가지 감각 기관에서 외부 정보들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근데 판단은 어디서 하냐면 저 눈이든 코든 귀든 혀든 피부 감각이든 여기서부터 이어져 있는 감각 뉴런, 다른 말로 감각 신경이 있어. 감각 뉴런이나 다른 말로 감각 신경이라는 하나의 큰 전선이 있고 그 전선이 여러 종합적인 CPU 처리 장치에 해당하는 여러 전선의 뭉치들이 모여져 있는 뇌에 들어가서 뇌에 여기 안에는 연합 뉴런이라고 하는 아이가 들어있어. 그래서 이 정보, 저 정보, 저 정보, 아까 그거 정보, 많은 정보들을 전체적으로 막 통합 판단을 해줘. 그래서 그 판단된 명령에 알맞게끔, 야, 저거 위험한 건 아니야. 저거 만져도 독이 될 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 위험하지 않으니까 이러이러하자라고 하여 그 내린 명령에 알맞게끔 제대로 근육에게 명령을 줘서 행동이 나타나게끔 해주는 거지. 야, 저거 물컹물컹 하니까 저거 만져도 될 것 같아. 오케이? 저거 뜨겁지 않으니까 저거 그렇게 움직여도 될 것 같아. 하는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감각 뉴런이 보고를 해주고 여러 종합적인 판단에 알맞게끔 운동 뉴런에게 명령을 주어서 행동이 나타나게끔. 이런 형태가 자극과 반응의 어떤 회로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왜? 누군가 뒤지게 나를 두드려 패고 있는데 그지? 내가 피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맞고만 있어. 힘들겠잖아. 그지? 그래서 적절하게 제가 나를 위협하는 것 같아. 나는 여기서 피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 피해야 돼 라고 하는 여러 어떤 내 생존을 위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하게 주어진 자극을 수집을 해야 하고 그에 알맞는 리액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자극과 반응이라는 전체적인 흐름, 신경계까지도 배우고 또 필요한 여러 생장 호르몬이랄지 인슐린이나 또는 여러 호르몬, 여러분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배워갈 거야. 근데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것 같아서 정말 천천히 차곡차곡 설명을 해줄 거고, 자, 실제 여러분이 눈이라고 하는 걸 해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 그지? 그리고 생물이라고 하는 게 또 물리랑 화학이랑 다르고 어려운 게 뭐냐면 용어가 어려워. 왜냐면 과학자들이 먼저 먼저 명명을 붙인 그 용어 그대로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렇게 가타부터 없어. 친구 이름 외우는 것처럼. 친구는 자주 보기라도 하지. 그치? 근데 얘는 요거 재미없는 것 같은데 또 봐야 돼서 그런 용어를 기억을 해야 하다 보니까 용어와 기능을 기억해야 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생소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자주 들어서 친구 이름 자주 이렇게 야 누구야 얘기해서 이름이 외워지는 것처럼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일단 오늘 눈을 먼저 할까? 눈에서 어떻게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각각들을 기능을 하는지 눈을 먼저 할 건데, 여러분 책 100쪽에 있는 눈을 봐봐. 눈아기를 해부학적으로 표현하는 형태가 그 그림인데요. 헐, 뭔지 잘 모르겠어. 그치? 그리고 문제 풀 때는 제가 저렇게 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 풀 때는 애니메이션 그림처럼 단순한 모식도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눈과 귀의 해부적 구조를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제가 확대를 시켰고, 제가 이런 형태와 비슷한 형태로 칠판에 판서 내용을 쓰면서 그림을 그려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게요. 당분간 눈하고 귀 하는 동안 이거를 가지고 오셔서 내용을 여기다 필요한 걸 적거나 적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제 눈 설명을 들어갈게요. 눈은 무슨 정보를 수집해요? 소리일까? 빛이죠. 가시광선. 그죠? 빛. 물리적인 빛 정보를 수집을 해줍니다. 빛 정보가 수집되는 장소예요. 당연히 판단은 어디서 한다고? 판단은 눈에서의 판단. 빛 정보 여기저기 빛의 세기가 센 거, 약한 거. 판단은 그렇지. 뇌가. 그래서 제가 어떠한 색깔의 컬러감에 누구다라고 하는 판단 자체는 눈이 하는 게 아니고 뇌가 하는 거니까 일단 정보를 수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수집
빛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세포가 있는데 그걸 시각세포라고 해요. 빛 정보를 수집해주게끔 세포. 그럼 여기서 확대를 해봐서 그럼 음파 정보가 귀로 들어가죠. 그죠? 귀에서 음파 정보를 수집하죠. 그럼 귀에 들어있는 그 음파를 수집하게 하는 세포는 무슨 세포일까? 귀, 한자로 뭐야? 소리 듣는 거. 볼시고 듣는 거는 청, 그지? 청각세포. 그러니까 귀에는 들어있는 게 뭐 음파 정보를 수집을 할 건데 그 음파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세포가 귀에 들어있는 건 청각세포로. 한자식의 표현이 많이 들어가겠지. 오케이? 그럼 봐봐. 혓바닥 아니 코에서 냄새 정보를 받아들이겠지. 그지? 코에서 냄새 정보를 수집을 할 거야. 그 냄새는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그래? 후, 이, 비, 인, 후가라고 하잖아. 후. 그래서 후각세포가 코에서 그 정보를 수집해. 후각세포가. 그지? 그럼 혓바닥에서 여러 다양한 화학적인 맛 정보들을 수집하겠죠? 혀에서 그걸 수집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세포는 무슨 세포겠어? 미각세포. 그지? 만미자를 써서. 한자를 아예 그림을 그려라라고 나오진 않는데, 그지? 아직은 다 완전히 한글로 바뀌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겨우 하나, 미각세포라고 예전에는 이렇게 썼는데, 얘를, 야, 우리 한글 되게 위대하잖아. 한글 쓰자. 맛세포 이렇게 표현해. 겨우 하나 바뀌었어. 맛세포, 맛신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하튼 각각의 외부의 적절한 적합 자극들을 수집해줄 수 있는 수집해줄 수 있는 그것들이 들어있는 게 그 덩어리의 감각기관인 거야. 그러니까 눈에는 시각세포가 있고, 그지? 코에는 후각세포가 있고, 귀에는 청각세포가 있고, 오케이? 그럼 만약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눈에다가 청각세포까지 들어가져 있고 그 청각세포가 기능도 수행을 제대로 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말도 하면서 빛도 들어가게 해서 그 두 개가 다 해결이 될 수 있겠지. 근데 실제 지금 여러분의 눈들은 여러분의 몸의 감각기관은 그렇지 않은 거야. 오로지 딱 눈에만 시각세포가 있고 청각세포는 없어. 오로지 귀에는 무슨 세포만 있고 청각세포만 있고 맛세포랄지 또는 시각세포는 없는 거야. 그러니 내가 안대를 딱 씌워놓고 이 안대를 씌워놓고 빛이 안 들어오게끔 해놓고 귀에다가 막 빛을 세게 랜턴 사이즈를 세게 해서 비췄어. 그렇다고 해서 귀가 기부셔 막 이러진 않는다는 거지. 오케이? 그 적절한 자극을 수집할 수 있는 수집기 세포가 있는 곳에서만 그 자극이 수용되더라.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적합자극이라고 하는 거야. 적합자극. 당연히 눈은 빛 정보만. 왜? 시각세포만 수집할 수 있게끔 빛 정보만 수집할 수 있는 시각세포만 눈에 있으니까. 그지? 오케이. 음파 정보는 오로지 뭐만? 귀에서만 수집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지? 적합자극이 그냥 모든 자극이 널려있지만 그 모든 자극을 하나의 감각기관이 다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 개념이 적합자극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한 켠에다가 적합자극이라고 한번 적어줘봐. 적합자극. 시각의 적합자극은 눈. 그죠? 저기 시각의 적합자극은 눈이고, 빛이고, 귀는 음파고, 그지? 그 다음에 혀는 다양한 화학물질, 다양한 액체 상태 화학물질. 액체 상태 화학물질이고, 혀는 다양한 액체 상태 화학물질이고, 그지? 근데 그 고체 상태 물질이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혀에 의해 녹아가지고 수용이 되겠지. 그 다음에 그럼 코는 기체 상태 화학물질. 다양한 기체 상태 화학물질. 기체 상태 화학물질. 그래서 눈, 귀, 코, 혀. 그리고 피부 감각들이 등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각각들이 수용을 해서 기능들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눈을 먼저 배울게요. 눈의 구조와 기능. 자, 눈에는 렌즈가 들어있습니다. 렌즈. 무슨 렌즈가 들어있냐면 볼록 렌즈가 들어있어요. 오목 렌즈는 어떻게 생겼어요? 단면이? 퍼지게 생겼죠. 볼록은 돋보기처럼 둥그렇게. 그쵸? 여러분 눈에는 렌즈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눈에서 정면을 봤을 때 그 렌즈가 바로 보이진 않아. 오케이?
렌즈는 이 앞에 커튼과 같은 홍채가 있어서 홍채 너머에 있어. 근데 우리가 막 눈을 이렇게 해볼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미 과학자들이 소나 다른 개체의 눈을 해부해서 연구를 해보고 그것들의 기능들을 이제 시신들 같은 경우에 기증을 받은 시신 그 의료 연구에 사용되도록 그런 시신들의 이제 눈의 기능들도 해부를 해서 다 봐본 것들을 애니메이션화 시키는 형태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야. 그래서 눈에는 렌즈가 들어있습니다. 그 렌즈를 우리는 볼록 렌즈가 들어있는데 오목 렌즈가 들어있진 않아요. 볼록 렌즈가 들어있어요. 그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 아이가 이름이 수정채예요. 그리고 얘는 여러분이 눈을 이렇게 깜빡하게 썼을 때 보여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앞부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눈꺼풀이 이렇게 있겠죠? 속눈썹, 눈썹 있고 눈. 그리고 내 눈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지만 자, 이거보다 더 이쁘겠지만 대충 그렸어요. 자,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눈의 검정자, 이렇게 검은 자, 여기는 흰자, 눈의 흰자. 보여지는 부분이죠. 얘는 눈의 흰자 위, 눈에 보여지는 부분이고 검은 자인데 검은 자 안에 집에 가서 여러분이 이제 나는 왜 쌍꺼풀이 안 돼 있지 하면서 눈을 막 보시다 보면 눈에 검은 눈동자라고 칭해지는 검은 부분 안에 더 검은 부분이 있어. 더 검은 부분이. 오케이? 그 더 검은 부분을 내가 검색으로 칠하진 않을 거야. 여기 이런 부분을 우리는 동공이라고 합니다. 동공. 이 전체는 우리가 검정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공을 만들어내는 이 부분의 주변이 어떤 색이야? 푸른 눈동자, 푸른색을 보이기도 해. 네? 또는 지금 거의 동서양, 서양인을 막론하고 동양인들은 거의 약간 옅은 갈색. 아예 옅진 않아. 약간 진한 고동색? 아예 검정진 않고. 그리고 이제 미용용으로 연예인들이 되게 이 검은 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묘하고 되게 막 약간 뭔가 특이해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되게 면적이 넓어진 형태로 서클렌즈 같은 거 끼지. 그걸 딱 끼게 되면 되게 눈 전체가 눈의 검정자가 되게 양이 많아 보이고 그잖아. 원래 본능적으로 어릴 때는 그러니까 아직 초점이랄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지 않아서 애기들 눈 보잖아요. 신생아들이랄지 이제 조카 어린애들 보면 거의 눈에 그러니까 눈 전체 면적 여기나 이런 형태들이 아예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이야. 그래서 눈 안을 보면 눈에 검은 자가 거의 대부분이야. 근데 점점점 이게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얘네들의 피부들이랄지 조직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이렇게 좀 당겨지겠지? 그러면서 이제 흰자위가 좀 더 보이는 형태가 되는 거고. 돼요? 그리고 그런데 눈의 이 검정자 안에 검은 자 안에 더 검은 부분은 동공이고 이 동공의 크기가 커질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어. 이 동공이라고 하는 이 너머로 열려져 있는 이 동공의 부위로 이 외부의 빛들인가 이건 정면에서 본 모습이고 동공들 측면에서 본 모습에 얘를 동공이 이만큼의 크기면 열린 부분의 동공이 이 주변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오거나 당겨지거나 내려오거나 당겨지면 여기서 이 크기가 조절되는 거야. 이게 동공이야, 동공. 그리고 그 아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게끔 해준 일종의 커튼 같은 역할을 해준 이 아이가 홍채야. 홍채. 오케이?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자. 눈으로 빛 정보가 수집이 되어서 그 빛 정보의 정보들을 어디로 보내서? 뇌로 보내서 뇌에서 판단할 거잖아. 그치? 그러면 너무 밝은 한낮에 빛의 세기가 되게 많지. 여러 빛들이 많이 널려있잖아. 그치? 그럼 여러 빛들이 많이 널려있는 상태의 그 빛들을 다 들어오게끔 한다거나 그러면 판단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주변에 빛이 많든 주변에 빛이 어두워서 아예 빛의 세기가 약하든 일정 정도의 빛의 양만을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조절하는 거야. 어디서? 앞에 커튼에서. 오케이? 그러면 봐봐. 빛이 너무 맞은 한낮에는 동공이 커지겠어? 동공이 좀 작아지겠어? 빛이 너무 많아. 일정 이상으로 훨씬 많아. 그러면 동공을 키울까? 동공을 좀 작게 할까? 그치? 동공을 좀 작아지게 해줘. 동공이 좀 적게 해서 너무 많은 빛들 중에 일부만 들어오게끔 하는 거고 반대로 밤에 어두울 때는 어때요? 주변의 빛의 세기도 약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얘를 동공을 확대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빛이 더 들어오게끔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동공의 크기 조절을 누가 해주는 거야? 이 홍채가 해주는 거야.
근데 이 홍채의 수축과 이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 이 끄트머리, 그러니까 앞에 정면에서의 모습에 여기 끄트머리는 고정이 된 상태야. 거의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설명해 줄 거야. 이렇게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 고정된 얘네들 중에 가운데 동공을 만들어내는 이 여기 끄트머리가 이렇게 이완되거나 이렇게 수축되거나, 오케이? 이 끄트머리들 동그라미 끝쪽은 다 고정이 된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 동공이 작아지는 거고, 당겨지면 동공이 커지는 거고, 오케이? 이렇게 당겨진 걸 홍채가 수축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완하면 홍채가 이완했고, 그래서 동공이 작아지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세기를 누가 조절해준다? 홍채가 동공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쵸?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 정도를, 눈 내부로 들어오는 빛의 양 정도를 홍채가 수축과 이하를 통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낮에는 동공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낮에는 동공이 커질까 작아질까, 규진아? 빛이 너무 많아. 동공이 작아져. 작아져. 동공이 작아지게끔 누가 도와줘? 동공 크기가 감소합니다. 어째서? 홍채가 어떻게 해줘서 동공이 작아질까요? 홍채가 여기 끄트머리는 고정된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쫙 와서 동공이 작아지겠죠. 그지? 홍채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걸 홍채가 이완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홍채가 이완하여 동공은 작아져요. 되겠어요? 반대로 밤은 어떻게? 밤에는 동공이 커져야죠. 네, 확대돼야 돼. 동공이 쫙 커져야 돼. 동공이 커져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아질 거야. 어떻게? 홍채를 당겨서, 그지? 홍채를 수축시켜서. 오케이? 그래서 홍채를 수축시켜서 동공의 크기를 키우자. 되겠나요? 오케이? 여기 끝은 고정된 상태에서 여기 이 부분을 당겨지게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당겨지면 동공이 훨씬 커질 거고. 그쵸? 얘가 이렇게 뒤로 가는 게 홍채 수축이야.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 크기만큼으로 당겨지니까 동공이 커지겠지. 밤에. 오키도키. 오키도키. 이거보다 어려운 거 들어갈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명암 조절은 어디서 해준다? 홍채에서 해준다.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들어왔던 빛이 이 열린 크기만큼으로 동공을 통해 들어왔던 빛이 있겠지. 그리고 수정체에서 뭐 해준다고? 굴절해준다고. 굴절해서 그 빛이 어디에 맺혀져야 되냐면, 어디에? 시각세포가 있는 거죠. 시각세포들이 어떻게 배치되었냐면 이렇게 배치가 되었어요, 여러분 눈에. 이런 형태로. 자, 이렇게 큰 원형으로 써져 있는 이 부분이 어디냐면 망막이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그림이 그려진 부분. 거기가 어디라고? 망막이라고. 망막엔 시각세포가 존재한다. 내가 시각세포를 파란색으로 체킹을 해볼게. 아주 많은, 그러니까 빛 정보를 이렇게 저렇게 다 수집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수집기가 시각세포인데, 수억 개가 있어. 수억 개의 시각세포들이 여러분 망막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골고루 배치가 되어서 존재해. 피곤하지요? 그렇게 골고루 배치가 돼요. 시각세포 골고루 배치가 됩니다. 여기 이 파란색으로 분포하는 여기 이 부분들이 다 뭐야? 시각세포들이야. 시각세포들이 질비하게 배치된 부분들을 망막이라고 해. 오케이? 그리고 그 망막을 싸서 우리는 보호해야 되겠잖아. 왜냐면 그게 막 외부로 그냥 그대로 돌출되어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걸 보호하게끔 하기 위해 이렇게 앞쪽으로, 그 다음에 전체를 이렇게 감싸는 투명한 막으로 이런 식으로 보호하고 있어. 이렇게 보호된 눈의 하얀 부분. 그게 공막이야. 공막. 오케이? 눈의 흰자 위에 나오는 거. 그 눈 흰자위가 변형돼서 눈 앞을 감싸고 있는 여기가 있죠. 오케이? 앞에 정면 쪽을 감싸고 있는 거. 혹시 각막 들어봤어요? 각막 퀴즈. 각막들 들어봤죠? 맞아요. 공막이 완전 투명한 얇은 막인데 그 투명한 얇은 막 중에 일부가 눈의 앞쪽을 덮게끔 되어 있는 거 각막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규진이 빼고 둘 다 안경을 안 썼네. 눈이 좋지? 아니야? 안 좋은데 안경 안 쓴 거야? 들고 다니 안경을. 렌즈 꼈어. 아 그래. 그 소프트 렌즈를 끼는 건가?
드림렌즈. 그래요. 드림렌즈는 교정용이니까 잘 껴보고 약간 애매한 시력 같은 경우에 금방 교정될 수 있게끔 끼는 거잖아. 맞아. 근데 이제 보통 그 각막을 우리 뭐 라식이나 라섹 수술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각막이 어느 정도 일정 두께를 유지하고 있을 때 각막을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라섹은 깎은 다음에 일부를 덮어. 그래서 약간 두께를 얇게 해주게 되면 얘가 전체적으로 근시나 원시 교정할 때 어느 정도 그 안과 의사들이 맞춰서 깎아가지고 굴절률을 맞춰주는 거야. 각막이 너무 얇게 돼버리면 그 수술조차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보통 좀 한 중학교쯤 되면 이제 드림렌즈로 교정을 한번 해보다가 잘 안 되거나 그래서 시력 교정이 안 돼서 어떻게든 렌즈, 이렇게 안경을 끼기는 좀 그렇고 불편하고 이뻐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미용용 서클 렌즈를 낀다거나 아니면 소프트 렌즈를 끼고 다녀. 근데 그걸 관리를 잘못하면 이게 보통 학교 갔다가 꽤 오랜 시간 끼겠잖아? 오전부터 한 3시나 아니면 또 방과 후에 수업 끝나고 학원까지 간다 그러면 꽤 오랜 시간 끼고 있는 경우에 이 소프트 렌즈는 그냥 플라스틱을 낀 거야. 교정을 그 렌즈의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굴절에 맞춰서 플라스틱 형태를 끼다 보니까 산소 투과율이 낮아요. 그래서 점점 눈이 피곤해지고 뻐근해지고 각막이 뭐 이렇게 약간 건조해지면서 인공 눈물을 자주 안 넣어주는 경우들은 각막이 건조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각막이랑 그 렌즈가 붙어. 뭐 가끔 렌즈 끼고 잠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까먹고 잠들어 버리거나 그럴 경우 그렇게 관리가 안 돼 버리면 붙어가지고 안과에 와서 렌즈를 빼려고 렌즈를 빼달라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선생님도 렌즈를 지금 끼고 있거든요. 눈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선생님은 하드 렌즈를 껴요. 하드 렌즈. 그러니까 하드 렌즈, 소프트 렌즈, 뭐 드림 렌즈 여러 종류로 렌즈가 나눠지고 서클 렌즈는 그 의료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그냥 미용용 렌즈야. 그래서 투과율이 너무 낮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 왼종일 렌즈를 끼고 있잖아. 그래야 뭔가 보이니까. 근데 하드 렌즈는 플라스틱 계열이 아니라 그냥 유리야, 유리인데 산소 투과율을 높여서 산소가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쓴 것처럼 쉽게 말하면 뭔가 물체가 없는 것처럼 산소 투과율을 높여줄 수 있게끔 해줘 있는 렌즈야. 그리고 그 시력을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렌즈를 껴야지만 될 수도 있더라. 근데 약간 여러분이 20대가 되셔서 내가 간단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해서 차라리 이제 그 의료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진 않다. 선생님은 견적을 빼봤더니 고도 근시여서 라식이나 라섹으로 앞에 있는 각막을 깎아가지고 그 어떤 굴절률을 맞췄을 때에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의 결과값보다 내 그 원하는 시력이 1.0이 안 돼. 너무 시력이 낮아서.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여기를 교정할 게 아니라 각막을 교정할 게 아니라 아예 수정체 내 거 렌즈, 내 원래 가지고 있는 렌즈 안에 하나의 렌즈를 더 껴야 내가 원하는 그 고도 근시가 해결되는 정도래. 그러면 만약 여기까지도 해서 렌즈를 집어넣고 넣었다가 뺐다 삽입을 하는 거래. 근데 이제 내가 실제로 넣은 게 아니라 수술을 통해서 넣어놓고 계속 생활하는 거지. 근데 그것까지는 너무 겁나더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하드렌즈만 끼고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또 하드렌즈가 이제 뭐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났었을 때 안 좋을 수 있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사고가 나면 안 좋지만 사고가 날 일이 없어야 되지만 나는 지인도 하드렌즈 끼고 계셨는데 누가 이제 뒤에서 세게 잘못 박아가지고 렌즈 끼고 있는 상태에서 안에서 렌즈가 깨져버린 거야. 유리 조각들이. 하드렌즈 자체가 유리인데 깨져버려가지고 그 파편을 다 빼는 수술을 하시고 또 눈 수술 하셨을 거잖아. 다른 수술도 했을 거고. 그래서 아무튼 안전하게 잘 사는 것이 제일. 드림렌즈, 소프트 렌즈. 드림 렌즈는 좀 결이 다를 거야. 아마 소프트 렌즈처럼 동일한 플라스틱 재질은 아니고 약간 하드 렌즈와 비슷한 재질일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적당하게 눈을 눌러준다거나 해서 시력을 맞춰준 형태야. 하루 종일 끼고 있는 건 아니지, 드림 렌즈. 그러니까 일정 시간만큼. 뭐 잘 때쯤에 나 좀 끼고 자고. 그렇지. 그래서 여튼 눈이 건강한 것도 복입니다. 돈 번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눈 좋은 것도. 그래서 오빠도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안경을 끼다가 또 이렇게 약간씩 렌즈를 끼고 싶어 하는 남자들도 생겨요. 남자아이들도. 그리고 라식이나 라섹 수술도 있으니까 의료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기 망막이랑 각막 설명을 해드려 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적절하게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자,
수정체는 일종의 볼록 렌즈니까, 그러니까 시력이 좋은 사람은 이 수정체가 적당한 두께 조절을 잘 해줌에 의해 여기서 굴절을 나름 해서 이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가 있는 그쪽으로 적절하게 이렇게 수용이 되면, 그러면 자, 시각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각세포에서부터 수집된 정보들을 판단은 뇌가 한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시각세포 뒤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들, 시각신경들이 이렇게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정보들을 내가 시각신경이야. 어디로 보내? 대뇌로 보내. 그래서 판단은 대뇌가 하는 거야. 어떤 물체가 있다, 어떤 색깔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실제 눈이 두 개 있는 것이 한 눈만 있는 것보다 어때요? 눈 하나만 있을 경우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애꾸 눈처럼, 그죠? 한 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보여지는 부분이 없어. 약해. 그래서 막 다치거나 치이거나 하고 다니죠. 가끔 이렇게 뭐 다리 끼다가지고 완전 느낀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처음하고 달라. 되게. 그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눈은 100% 맹점을 갖고 있어. 눈 하나마다 각각 맹점을 가지고 있어. 맹점이 뭐냐면 물체가 실제 존재하는데 그 물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관계야. 자, 이쪽 여기를 우리 뭐라 하냐면 이 부분을 자, 맹점이라고 해. 실제 상이 물체에서부터 어떤 물체가 있고 이 어떤 물체에서부터 얘가 상이 굴절되어서 여기에 이렇게 초점이 맺혀지겠지. 오케이? 맺혀지는데 저 맹점이라고 하는 장소는 시각세포가 없거나 또는 그 시각세포에서부터 끝에서 모여져 있는 시각신경들이 다 모여져서 정보를 보고해 주려고 들어가는 그쪽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모여있는 그곳에 만약 여기 이쪽에 상이 맺히게 되면 여긴 시각세포가 없거든. 실신경에 모여서 나가는 곳이거든. 그래서 상이 맺혀도 인지가 안 되는 거죠. 맺혀도 인식이 안 돼. 눈 하나하나마다 이쪽 각에 맹점이 있고 또 이쪽 각에 맹점이 있어. 그러니까 만약 이 눈 하나만 사용을 하고 있다면 여기 있는 맹점이 그냥 그대로 100% 기능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 눈 하나가 보완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맹점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이 있어. 뭐냐면 여러분에게 한 번씩 느끼게끔 해 볼 건데, 자, 눈 하나를 가릴 거야. 왼눈을 왼손으로 가리고 오른눈만 지금 볼 거고, 오른손으로 어떤 특정 물체를 되게 길게 뺐다가 이 물체가, 그러니까 우리 오른눈으로 얘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쪽 부분만 계속 보고 있더라도 여기가 보여요. 어느 정도. 근데 눈은 눈동자를 돌리지 않냐고,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냐고 살짝씩 앞으로 당기다 보면 처음과 다르게, 처음에는 여기를 쳐다봐도 여기 전체가 다 보이는 지점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왔을 때 여기만 보이고 이쪽 부분이 가려지는, 안 보여지는 그쪽 지점이 나타나. 그러니까 당기다 보니까 이 부분의 상이 내 눈에 맹점을 맺히게 된 거야. 오케이? 그거를 느끼게 한번 해볼게. 각 눈 다 있어. 여러분 눈 하나마다 다 있거든? 그래서 맹점을 한번 느끼게 한번 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자, 여러분의 볼펜을 가지고, 자, 왼눈은 가려봐요. 왼쪽 눈은 아예 왼쪽 손으로 다 가려보시고, 오른손으로 얘를 되게 길게 빼셔서 얘 가운데 부분을 잡고 이렇게 해볼 거야. 제가 생각 한 명에게 한번 해볼게요. 자, 아마 그 눈 오른눈으로 여기를 볼 거야. 근데 볼 때 여기 보여지는 이 전체 샷을 기억을 해봐. 그지? 막 여기를 왔다 갔다 크게 눈동자를 돌리지 말고. 근데 이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여기가 안 보이는 점이 올 거야. 천천히 당길 거야. 뭔가 달라지면 손을 들면 돼. 이때 이 그림하고 달라지면. 넌 여기만 고정하고 있어. 오케이? 달라지면 살짝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똑같나요? 방금 약간 달랐죠? 그죠? 이때의 모습하고 다르죠? 지금 그죠. 여기는 보이는데 여기가 좀 다르죠? 맞아요. 이 상이 너의 맹점에 맺혀져. 신기하지? 근데 이 맹점에 맺힐 뻔한 걸 이 눈이 있으니까 보게 해주는 거야. 느꼈어요? 오, 셀프로 느꼈어요? 좋아. 규진이만 하면 된다. 규진이. 느꼈어요? 차준이? 진짜로? 레아? 오!
자, 여기는 훨씬 더 빠르게 느끼네요. 야, 축하해요. 그러니까 맹점의 존재를 인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여러분 두 눈이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눈알이 둘 다 있는 이유가 나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애꾸눈이 되지 않도록, 그죠? 운전할 때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잘 기능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막은 눈의 흰자위에 해당하는 거, 그죠? 눈의 흰자위. 맹점이 있기 때문에 양쪽 눈을 다 사용하는 게 좋더라라고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공막과 망막이 있는데 이 사이에 또 뭐도 있냐면 맥락막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 맥락막은 멜라닌 색소가 쌓여져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가. 오케이? 그래서 맥락막은 멜라닌 색소층이 쌓여있는 거. 그럼 멜라닌 색소가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앞에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줘서 들어오는 빛, 동공의 크기에 의해서만 들어오는 빛들이 시각세포에 맺혀져야 하는데, 가끔 하나의 그 외부 정보들 중에서 외부로 산란돼서 여러 개가 겹쳐서 상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원치 않게 여러 개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제 정해진 이 하나의 시각세포의 정보에 의해서만 수집이 될 수 있도록 산란된 나머지 빛들을 암실 역할처럼 먹어준 역할을 하는 거야. 산란된 빛을 흡수하거나 산란된 빛을 흡수 차단해주는 역할. 그게 맥락막이야. 그래서 암실 역할을 해줘. 예. 왜냐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어때요? 주변은 다 어둡게 하고 스크린에 나오는 그 초점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 보도록 막 노력을 하잖아. 그래야 정확히 그 부분이 보이니까 주변부는 어둡게 해줘야. 그런 역할과 같은 부분을 해주는 게 맥락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바깥에 공막이 있고 맥락막이 있고 안쪽에 망막에 해당하는 시각세포들이 쌓여있는 곳이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빵점짜리 부분이 있으면, 그지? 시각세포가 없어서, 오케이? 시각세포가 없고 상이 맺혀도 인식이 안 되는 거. 시각세포도 없고 상이 맺혀도 인식이 안 되는 건 맹점이 있으면, 반대로 시각세포들이 되게 많이 몰려있어서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어서 상이 맺혔을 때 완전 잘 보이는 것. 상이 맺혔을 때 완전 잘 보이는 곳이 상대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일직선 거리에 해당하는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상이 만약 맺히게 되면 완전 잘 보여. 또렷하게.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황반이라고 해. 황반. 그래서 상대적으로 망막이라는 곳에 100점 만점에 100점인 곳이 있고 황반. 왜냐면 거기에 시각세포들이 되게 많이 모여있으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처럼 되게 또렷하게 잘 보이는 곳이 있고, 오케이? 상대적으로 맺혀도 상이 인식이 안 되는 빵점짜리인 곳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여기를 맹점을 쓴다고 해서 빵점이라고 쓰면 안 돼. 맹점이야, 맹점. 맹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망막에 대한 설명까지 끝. 오케이? 그리고 눈 앞에서 커튼 역할을 해주는 홍채, 동공의 크기 조절해주는 것까지 또 설명 끝. 돼요? 오케이?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 앞에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게끔 해주는 홍채 부분을 얘기를 해줬어. 홍채. 자, 그러면 이제 또 아이러니하게 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 내부는, 여기는 지금 수정체라는 볼록렌즈였었고, 볼록렌즈 역할을 해주는 아이였었고, 볼록렌즈의 역할을 해주는 곳이었었고, 여기 안쪽에 이제 유리체. 네, 유리체는 젤리와 같은 색깔이야. 푸딩처럼. 그러니까 완전 100% 기체로만 존재하게 되면 우리의 내부의 압력에 의해서 변화를 너무 쉽게 받아 부피 변화가 쉽게 달라질 거잖아.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기체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포들이 모여있어. 네, 그래서 시각세포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반액체와 같은 약간 푸딩과 같은 비슷한 형태들이 되는 거고, 가끔씩 우리가 눈이 충혈되는 경우들 있죠. 그러니까 이 눈을 구성하는 여기도 다 세포들로 이루어졌을 거니까 그 세포들한테 양분을 공급해줘야 될 거잖아. 그래서 모세 혈관이라고 하는 것도 이 눈을 감싸고 있는데, 눈의 주로 앞쪽에 보이는 이쪽에 혈관이 발달된 건 아니고 눈의 뒤쪽으로 모세 혈관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얘를 감싸고 있어. 눈의 뒤쪽 부분으로 혈관들이.
우리 눈 정면에서는 안 보이게. 그런데 우리 눈이 이제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피로해지거나 주변에 미세 모세혈관들이 막 발달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우리 눈의 정면으로 보이는 쪽으로 얘네들이 많이 발달돼서 미세 모세혈관이 발달되어 나와서 겉으로 보기에 눈이 빨갛다, 어디 혈관이 발달됐다, 충혈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지.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배치를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어. 뭐? 거리 조절. 거리 조절. 거리 조절. 자, 빛의 양 조절은 했고, 거리 조절은 우리가 알은 우리 눈 안에 들어가져 있잖아. 뿅뿅. 그치? 뿅뿅 안에 이렇게 내부에 들어가져 있잖아. 근데 우리가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을 볼 때, 먼 곳을 보거나 가까운 곳을 보려고자 할 때, 자, 우리 혹시 대포 카메라 알아요? 그 사생 팬들, 뭐 BTS나 그렇게 팬들, 사생 팬들이 멀리 있는 오빠를 땡겨서 찍으려고 할 때 막 겁나 경통 길이가 긴 거 막 엄청 큰 카메라를 갖고 막 찍는단 말이야. 디스패치나 이렇게 뭐 이렇게 파파라치 같은 경우에 막 그런 카메라 들고 다녀. 멀리를 찍고자 할 때 경통이 긴 거를. 오케이? 자, 근데 그런 형태로 내가 먼 곳을 보고자 할 때 내 눈 안에 들어있던 눈알이 빠져나와가지고 마치 용수철처럼 띠웅 길어졌다가 그냥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러면서 거리 조절하나? 그러지 않지. 눈은 이미 내 눈 내부에 골격에 박혀 있어. 근데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볼 때 적절하게 먼 곳을 보는 형태와 가까운 곳을 보는 형태가 달라지게끔 해줘서 정해진 딱 시각세포가 있는 곳에 상이 맺혀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정된 그 길이를 갖고 있는데 어디서 그 초점에 대한 상을 달리 맞춰주냐면 여기서. 어디서? 수정체에서. 오케이? 수정체 두께가 얇아지거나 두꺼워지게끔 해줌에 의해서 원근을 조절해주는 거야. 가까운 곳을 볼 때와 먼 곳을 볼 때. 되겠어요? 왜요? 눈알이 튀어나가거나 들어가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눈알이 튀어나오거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안구 길이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누가 수정체 두께가 두꺼워지거나 얇아짐에 의해서 조절해주는데 돼요? 혼자서 두꺼워지고 혼자서 얇아지는 게 아니고 수정체 위에 여러분 나눠드렸던 프린트에 보시면 수정체 위아래를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림 봐봐. 나눠준 프린트에 이렇게 생긴 얇은 아이가 있고 이렇게 그다음 얘를 감싸고 있는 이런 아이가 있네요. 보인가요? 오케이? 자, 여러분 책에는 얘를 뭐라고 써져 있어요? 책에 선모체라고 써져 있죠? 그쵸? 프린트에 선모체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선모체가 수정체랑 바로 연결된 건 아니죠? 그쵸? 아래 밑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아이가 뭐냐면 진대입니다. 진대. 여러분 책에는 이렇게 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아이는 표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진대라고 써주세요. 진대. 돼요? 진대. 자, 지금 정은이는 잘 찾았고 오빠도 찾았나? 오빠 아직 못 찾았네. 여기 지금 위아래 얘가 선모체고 선모체인데 얘를 이런 마치 고무줄처럼 생긴 스프링처럼 생긴 그 아이가 진대. 그렇죠. 언니도 찾았나? 네, 찾았네. 선모체랑 진대. 돼요? 네네. 그럼 제가 명암 조약을 지워보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얘들아. 가까운 곳을 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가까운 곳. 어떤 물체가 되게 가까이 있어. 가까이 있는 물체는 어때? 위아래가 높죠? 그죠? 높아요. 근데 똑같은 물체를 멀리 빼서 놔두면 위아래가 높아요? 낮아요? 멀어지면 낮아지죠. 그쵸? 자, 우리의 눈은 정해진 시각세포가 있는 여기 망막에 상이 맺혀져야만 해. 그지? 그러면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가 위아래가 되게 높아요. 그러면 얘를 굴절을 시켜서, 수정체에서 굴절을 시켜서 정해져 있는 시각세포가 있는 곳에 맺혀지게끔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수정체가 얇아져 있는 상태로 있다면 돼요? 얇아져 있는 상태로 있다면 얘가 얇은 편이야, 수정체가. 그러면 이 물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수정체가 얇으면 굴절을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수정체가 있는데 렌즈가 이렇게 두꺼워요, 고농렌즈처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을 때
들어왔던 빛들이 이 두꺼운 중앙을 축으로 해서 두꺼운 축으로 했었을 때 안으로 모여집니다. 굴절을 많이 해요. 두꺼우면 굴절을 많이 하고요. 수정체의 단면이 얇으면 굴절을 적게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얇아진 채로만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각세포가 있는 건데 얇아져 있는 상태로만 있다라고 하면 거의 굴절 안 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 이렇게 돼서 언제 상이 거의 뒤쪽에서 만나. 그러면 내가 상을 수집하지 못하니까 판단할 수조차 없겠죠. 돼요? 그래서 먼 곳에 있는 물체가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위아래가 높기 때문에 수정체는 어째야 정상적으로 상이 맺혀질 수 있겠어? 얇아야 되겠어? 두꺼워야 되겠어?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볼 때. 많이 굴절해줘야지. 필요한 만큼. 두꺼워져야 되겠죠. 그죠?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봐서 정보를 수집해줘야 될 때는 수정체는 두꺼워져야 돼. 이렇게 두꺼워져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어차피 수정체라고 하는 것 주변에는 감각세포들이 없기 때문에 얘가 두꺼워졌는지 얇아졌는지 나는 느낄 수는 없어. 돼요? 적절하게 수정체가 두꺼워져서 상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물체가 들어오면 안에서 앞쪽에서 약간 굴절이 이렇게 해줬겠죠? 그래서 상이 여기에 맺혀지겠죠? 이렇게. 되겠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두꺼워집니다.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두꺼워진다. 그러면 혼자 두꺼워진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두꺼워져요. 누구? 여기 위에 있는 진대랑 진대 위에 둘러싸고 있는 선모체의 도움을 받습니다. 얇아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얇아질 때도 언제? 먼 곳을 볼 때는 자, 먼 곳에 있는 물체는 위아래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위아래가 거의 낮아요. 멀리 있는 물체를 보면 거의 위아래에 초점이 이렇게 가까워지잖아. 멀리 있는 물체는. 그래서 먼 곳에 있는 물체는 위아래가 낮아. 이렇게. 높지 않아. 근데 만약에 얘가 수정체가 두꺼워져 있는 채로 그대로 있다라고 하자. 안구의 길이는 여기까지야. 망망이 있는 데는. 근데 두꺼워져 있어. 그럼 얘가 이렇게 빛이 들어와. 거의 두껍기 때문에 많이 꺾여. 상이 어디까지 가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이 끊겨버리니까 수집이 되겠어? 안 되겠지. 안 보이는 거야. 두꺼워져 있어 버리면 안 보여. 먼 곳 볼 때. 그치? 그래서 여러분 눈은 아주 역동적으로 두꺼워져 있지 않고 얇아지게끔 한다고. 돼요? 어디서? 이 수정체 위에 있는 이 진대와 선모체가 상호작용을 해줘서 얘가 충분히 얇아지게끔 되니까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거의 굴절을 하지 않아도 상이 이만큼 여기에 맺힐 수 있게끔 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그것이 근시 원시랑 또 관련이 있어요. 이게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두껍고 먼 곳 볼 때는 얇아져야 돼. 얇다. 누가 혼자서 두꺼워지고 얇아지는 게 아니고 수정체가 이 선모체와 진대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도움을 받냐면 상호적으로 반대로 작동. 근데 눈의 정면을 덮고 있는 홍채가 이렇게 펼쳐져서 이완하는 거랑 홍채가 수축하는 거랑은 상대적으로 달라요. 홍채가 이렇게 쫙 펼쳐져가지고 작동하는 거랑 수축돼가지고 작아지는 거랑 위치가 달라. 정면을 덮고 있는 거예요. 홍채는 눈의 앞부분. 그 다음 선모체는 눈의 측면 부분을 덮고 있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그 수축과 이완의 방향이 똑같지 않아. 정반대야. 홍채의 수축과 이완. 그러니까 선모체는 과학자들끼리 약속해줬던 그 흐름으로 수축과 이완의 방향을 기본을 잡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선모체는 이런 식으로 자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눈깔 뒤쪽으로 자 수정체가 있어. 근데 여기 얇은 진대들이 이렇게 있는데 선모체가 이렇게 있어. 근데 선모체가 여기가 지금 각막 쪽이잖아? 앞쪽이니까 눈의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면 오케이? 자, 그 선모체가 눈의 뒤쪽으로 이렇게 쫙 약간 뒤쪽으로 이동을 해.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정체랑 선모체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의 뒤쪽으로 이렇게 딱 당겨지게 되면 그러면 수정체 단면이 두꺼워질까요? 얇아질까요? 규진씨? 얇아져요. 맞아요. 눈 뒤쪽으로 넘어갔더니 진대가 팽팽해지면서 당겨서 수정체를 얇아지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어떤 곳 볼 때야? 가까운 볼 때겠어? 먼 곳 볼 때겠어? 먼 곳 볼 때겠지. 수정체가 얇아지게끔 했으니까. 되겠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과학자들이 어떻게 약속했냐면 선모체가 눈깔 뒤로 넘어간 걸 선모체가 이완했다라고 표현하자라고 약속했어. 눈 뒤쪽으로 넘어간 걸 선모체가 이완한다. 선모체가 이완한 결과
진대가 팽팽해지면서 얇아지는 거야. 되겠어요? 오케이? 섬모체가 이완하게 돼요. 눈 뒤로 넘어간 거, 눈 뒤쪽으로 넘어간 거 섬모체 이완이야. 섬모체가 이완하니까 진대가 팽팽해져서 오케이? 수정체가 어떻게 된다? 얇아집니다. 먼 곳 볼 때요. 돼요? 반대로 빨간색은 자 가까운 곳을 봤더니 위아래가 높아요. 그럼 두꺼워지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섬모체가 눈 앞쪽 강압적으로 이렇게 좀 내려와. 오케이, 강압적으로 좀 내려오니까 어때요? 진대가 위아래를 이제 진대의 텐션이 유지되지 못하고 진대가 꾹 위아래 이 수정체를 꾹 누르는 형태처럼 되겠죠. 이렇게 내려오니까 섬모체가. 그치? 그래서 위아래가 눌려지는 거니까 그냥 눌려져서 수정체가 어떻게 돼? 두꺼워지는 거야. 되겠어요? 오케이? 가까운 곳 볼 때겠죠. 섬모체가 이쪽으로 각막적으로 내려온 걸 과학자들은 어떻게 약속했다? 섬모체가 수축했다라고 약속을 하자라고 했다. 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섬모체가 수축한 결과 섬모체가 수축 진대가 어떻게? 느슨해지고 그 결과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거야. 언제 어떤 것을 볼 때? 가까운 곳을 볼 때 상황이 되는 거다.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봐봐. 자,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까운 것과 먼 것을 볼 때 상황이야. 근데 정상인들은 시력이 좋은 사람들은 가까운 것 볼 때 두꺼워지고 먼 것 볼 때 얇아지고 이게 능동적으로 아주 잘 드라마틱하게 잘 작동을 해지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런데 근시인 사람들 또는 원시인 사람들 근시와 원시 근시의 이 근은 무슨 근이야? 가까운 근. 그 가까운 게 어쩐다는 거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까운 곳만 잘 보이는 눈이야. 오케이? 아니 노안은 아니야. 가까운 곳만 잘 보이는 눈. 그러니까 이게 책을 가까이 하면 잘 보이는데 먼 곳이 잘 안 보여. 근데 노안은 어때? 오히려 노안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책을 이렇게 뒤로 빼셔서 보셔. 뺀 게 더 잘 보인다라고. 이렇게 가까이 들이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빼. 그게 노안이야. 원시고 멀리 가서 잘 보이는 거야. 원시가 노안이에요. 원시 노안하고 약간 비슷해. 근데 어린 친구도 노안이 오기도 해. 네, 어린 친구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이 원시인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근시, 젊은 친구들은 다 근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원시야. 이런 거 아니라고. 어릴 때 시력을 맞춰봤는데 이쪽 눈 자체가 수정체 자체가 얇아진 채로만 있다거나 하여서 또는 안구의 길이가 정상인보다 되게 짧다거나 하여서 시력 자체가 먼 곳이 잘 안 보이게끔 되는 눈도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자, 원시는 오히려 먼 곳만 잘 보이는 눈이야. 근시는 가까운 곳만 잘 보이는 눈이고. 그럼 어떻게 교정해야 되겠어? 어떻게? 자, 일단 근시는 가까운 곳만 잘 보이게끔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수정체가 두꺼워져 있는 채로만 있기 때문이겠지. 두꺼워져 있는 채로만. 그러니까 먼 곳 볼 땐 잘 얇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두꺼워져 있는 채로만 돼버린 눈. 그냥 두꺼워진 채로만 돼버린 눈. 두꺼워진 채로만.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두꺼워져 있는 채로만 있으니까 수정체가 먼 곳 봤는데 얇아지지 않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두꺼워진 채로만 있어 버리니까 얘를 가까이는 곳만 잘 보이게끔 돼버리니까 먼 곳도 잘 안 보이잖아. 그럼 교정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가 교정하기 전에는 상이 여기서 끝나버리잖아. 너무 두꺼워져 있는 채로 있어 버리니까. 여기가 시각세포가 있는데 시각세포에 있는 곳까지 상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치? 그러면 이 가까이 있는 물체를 잘 보게끔 하기 위해서 스스로는 수정체가 그냥 두꺼워져 있는 채로만 있어 버리니까 어떤 렌즈를 앞에다 끼워주게 되면 얘가 조금 더 이쪽 뒤에 맺히겠어. 빛을 더 모아줘야 되겠어. 조금 퍼트리게끔 해줘야 되겠어. 앞에다 렌즈를 낄 거야. 수정체가 있는 이 앞에다가 안경을 낄 거야. 어몽렌즈와 볼록렌즈 둘 중에 하나를 끼겠지. 볼록렌즈를 껴서 빛을 더 모아주게끔 해야 되겠니? 아니면 빛을 퍼지게끔 해줘야 되겠니? 내 얘기 듣고 있어요? 자, 이 눈은 무슨 시야? 근시. 두꺼워져 있는 채로만 되어서 먼 곳에 들어온 물체가 위아래가 낮은데 그게 잘 안 보이게 된 거야. 두꺼워져 있는 채로만 되어버려서 앞에서 상이 끝나버리니까. 그러면 이 물체를 여기에 맺혀지게끔 해줘야 돼. 그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빛을
퍼지게 해줘야 되겠지. 오목렌즈를 껴서 이렇게 들어왔던 빛이 있으면 얘를 살짝이라도 조금 더 바깥쪽으로 퍼지게 해주고, 퍼지게 해줘서 들어왔던 이 빛들이 이 볼록렌즈 자체에서 나름 잘 꺾여서 적당한 만큼만 꺾여서 상이 이 망막이 있는 곳에 맺히게끔 해줘야 될 거잖아. 돼요? 그래서 근시는 빛을 적당하게 퍼뜨려 주게끔 하기 위해 오목렌즈를 껴서 교정해줘야 돼. 돼요? 가까운 것만 잘 보이게끔 두꺼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연상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먼 것만 잘 보이게끔 수정체가 너무 얇아져 있는 원시는, 그치?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안 보여. 가까이 있는 물체는 위아래가 높은데 상은 여기, 망막이 여기 있는데 그럼 무슨 렌즈로 껴줘야 돼?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거의 굴절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뒤에 가버리는 거잖아. 에이, 상이 언제 만나겠어? 그치? 근데 이 물체, 이 가까이 있는 물체가 보이게끔 해줘야 돼. 볼 수 있게끔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모아주게끔 해준 볼록렌즈 껴서 안에 모아주고 안에서 이렇게 모아졌던 것에 의해 상이 여기 있는 곳에 맺혀지게끔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원시는 어떤 렌즈로 교정해준다? 원시는 볼록렌즈로. 오케이. 자, 오른쪽에 보시면 1번과 2번과 3번이 오늘 배운 눈과 관련된 구조입니다. 자, 다 했어요. 수정체 했고요. 수정체 위에 진대랑 성모체 했고요. 수정체 앞쪽에는 홍채 했고요. 홍채가 만들어낸 동공 설명했고요. 유리체 설명했고, 겉을 감싸고 있는 공막, 더 안쪽에 있는 맥락막, 더 안쪽에 있는 망막, 시각신경이 모여서 나가는 곳까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오케이? 오른쪽 1번, 2번, 3번 완성해주세요. 봅시다. 1번, 2번, 3번. 1번. 자, 시각. 눈에서 시각세포가 분포하는 곳을 뭐라 하더라? 망막이라고 하더라. 아, 지금 초성 퀴즈 여기 있어요. 시각세포가 있는 곳은 망막이고요.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의 크기가 커져서 눈으로 빛이 들어오도록 한다. 그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요. 1번에 보니까 눈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건 OX하고 맞죠? 눈. 홍채 바깥을 둘러싸는 투명한 막을 우린 공막이다. 홍채의 바깥이니까 눈의 앞쪽이죠. 눈의 앞쪽을 덮고 있는 투명한 얇은 막이 공막이니까 눈 앞쪽은 각막. 그쵸? 각막은 원래 그 흰자에 해당하는 공막이 변형돼서 투명해진 형태로 존재하는 거 각막이고요. 홍채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맞죠? 자, 수정체는 볼록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킨다. 얘도 맞죠? 자, 망막에 검은색 색소가 있는데 검은색 색소는 망막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 멜라닌들이 모여있는 맥락막에 있다. 그죠? 망막보다 좀 더 뒤쪽에 있더라. 그래서 X죠. 자, 망막의 상이 가장 뚜렷하게 비치는 곳이 어디예요? 뚜렷하게 비치는 곳이 맹점이에요? 황반. 100점 만점에 100점 황반. 반대로 빵점인 곳. 맺혀도 인식이 안 되는 거 거기가 맹점. 그쵸? 자, 그 다음 2번에 빛이 들어왔어요. 투명한 각막으로 통과해서 투과돼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수정체에 굴절돼서 유리체를 거쳐 어디로? 망막의 시각세포에. 그래서 망막에 있는 시각신경을 통해 뇌로 정보가 꽂히겠죠. 오키도키. 자, 홍채는 니은, 공공 크기 조절. 사무체는 기억, 수정체의 두께 조절 역할을 하겠죠. 와우! 다 끝났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두 장을 넘겨봐. 시각 관련 실험에서 나와있어. 자, 아까 제가 설명했던 시각 관련 실험에서, 그죠? 이렇게 볼펜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했던 그거 있죠? 걔를 책을 가지고서 지금 고양이랑 쥐가 나와있는 이 하나의 판을 눈을 가리고 가까이 멀리 하면서 보이냐 안 보이냐 라고 확인하는 맹점의 문제입니다. 이건 이렇게 책을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해야 확인이 가능하겠죠? 아까 했던 것처럼. 그죠? 자, 그 다음 B번은 빛의 세기에 따라서 동공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우리 그 메디컬 드라마 같은 거 봐보면, 그러면 자,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가 있어. 그 환자에게 막 이렇게 물어봐. 누구 하고 주민등록증 보면서 막 누구시 물어보는데요.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럼 막 계속 싸다구를 때려서 의식을 깨우나? 그렇지 않지. 의식이 어느 정도 혼미해졌는지를 쉽게 알아보는 방법 중에 그지? 랜턴,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막 그 펜라이트 같은 걸로 이렇게 비춰서 눈 까짓고 이렇게 봐보잖아. 뭐 보는 거야? 빛을 비췄는데 동공이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야. 보통 정상적으로 중간뇌가 그런 명령을 해주거든요. 중간뇌라고 하는 뇌의 특정 부위가 있어.
대뇌 말고 중간뇌라고 하는 그 특정 부위가 자 빛에 대해서 동공 반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줘.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동공을 작게 해줘. 주간뇌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근데 주간뇌가 손상이 되었다 라고 하면 듣고 있죠? 라고 하면 빛에 딱 비쳤을 때 동공이 아무 반응이 없어. 홍채가 아무 반응이 없어. 오면 중간뇌까지 손상됐네. 큰일이네. 뇌CT 찍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형태로 돼요? 그래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에게 동공반사를 확인하는 거, 랜턴 비춰보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쉬운 방법이더라고 볼 수 있어. 아래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1, 2, 3, 4 하기 전에 정리 부분 가로넣기를 나랑 같이 답을 한번 달아보자. 자, 정리 부분 가로넣기를 나랑 한번 같이 다뤄보자. 일단 맹점은 망막에서 뭐가 모여서 나가는 곳이야. 맹점은 망막에 있는 부위 중에 시각신경이 모여서 나가는 곳이야. 맹점은 시각신경이 모여 나가는 곳이고 시각세포가 분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상위 매초도 인지할 수 없어요. 가로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두 눈을 뜨고 있을 때 한쪽 눈의 맹점의 상위 매초도 다른 눈으로는 볼 수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된가요? 예. 자, 그다음 빛의 양이 많을 때 홍채의 면적이 넓어지고 동공이 작아져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듭니다. 자, 어두울 땐 홍채 면적이 줄어들고 동공이 커지겠죠?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늘려줍니다. 아래 1, 2, 3, 4번 한번 완성해 주십시오. 1, 2, 3, 4번. 1, 2, 3, 4번 한번 완성해 주십시오. 자, 볼게요. 1, 2, 3, 4번. 그래서 1번. 확인 문제. 눈의 구조 중 상이 맺히는 곳으로 시각세포가 있는 곳 어디다? 망막이다. 2번. 빙고. 오, 잘했어요. 자, 설명하는 눈의 구조를 쓰시오. 자, 빛이 밖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시각세포가 없대. 맺혀도 몰라 하는 곳. 맹점. 우리 방금 맹점 느꼈잖아요. 그쵸? 자, 3번에 눈에서 손준동을 비출 때 동공 크기가 변하는 것과 관계 있는 거. 무슨 채? 홍채. 자, 우리가 선모채, 수정채, 홍채 이렇게 배우거든? 가끔 쪽지 시험을 볼 때 친구들 확인해보면 홍채는 아이다. 아이야. 얘만 아이야. 나머지는 다 어이야. 수정채, 선모채 다 어이야. 오케이? 어이. 얘만 아이야. 그래서 기억해놔. 그래서 홍채 했고요. 어두운 방에 있다가 갑자기 형광등을 켰습니다. 나오는 눈의 구조. 자, 형광등을 켰어요. 너무 밝아요. 그러니까 어쩌겠어. 안돼! 너무 밝아! 하고서 동공을 작아지게끔 하겠죠. 홍채를 이완시켜서. 그래서 홍채가 확장하여 또는 홍채가 이완하여 동공을 작아지게 합니다. 라고 써주면 맞겠습니다. 맞았나요? 홍채를 이완하여 동공이 작아지게끔 합니다. 홍채를 이완하여. 그렇지. 이완이라고 완자를 알아먹어버렸어, 내가 이. 자,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우리 정성성합니다. 혹시 가족 여행 있어서 결석된 친구들 이렇게 영상 찍어서 이제 공유 링크를 보내주도록 할 거니까. 모자. 아, 그래요? 오빠도? 모자죠, 그쵸? 휴지가 수업하자, 다음 주에. 자, 다음 주에는 귀를 할 거고요. 숙제는 어디냐면 106쪽이거든요. 근데 두 분 못 오시잖아요. 그죠? 지금 106쪽까지 풀고 가세요. 네? 106쪽 꼬고. 지금 해보러 106쪽 오늘. 106쪽만 숙제. 106쪽. 넌 갈 거야? 하고 가보라 그냥. 106쪽. 하고 가보라 106쪽. 확인해볼까? 했어? 나 말했어? 아니 그랬지. 아직 다 했지. 했네. 아 3번만 빼고. 안녕. 답만 확인하자. 자 1번에 5번이고요. 야스 2번에 3번입니다. 야스 많이 맞았네. 3번엔 왼쪽 눈을 감고 오른 눈으로 고양이를 응시하면, 자 왼쪽 눈을 감았어. 오른 눈으로. 야, 이렇게 왼쪽 눈을 감았는데 왼쪽 눈의 맹점을 확인하는 건가? 4번. 그치, 오른쪽 눈의 맹점을 확인하는 거지. 5번이죠. 5번이죠. 근데 뭐지? 4번에 도대체 고양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니 저 고양이가 왜 안 보냐?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으로 쥐를 응시했잖아. 아, 길을 그러니까 쥐만 보고 있는데 당연히 가까워지게 되면 어느 정도 맹점에 고양이가 맺혀버렸기 때문에 안 보이겠지. 그지? 그래서 뭐야? 4번은 맞느냐는 말이고 5번이 틀린 거지. 그죠?
자, 다음 4번에 수영체가 어떠시고 저떠시고 나와 있는데 4번의 첫 번째는 수영체가 두꺼워진 모양이고요. 두 번째는 수영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얇아진 모양입니다. 먼 곳 볼 때입니다. 가까운 곳보다 멀은 곳 볼 때요. 그래서 3번에 3번입니다. 4번에 3번이에요. 책을 보다가 먼 곳을 응시했을 때 상황이고요. 5번은 더 밝은 상황, 동공이 커진 걸 골라라. 그거죠. 동공이 작아진 걸 골라라 이거죠. 더 밝은 상황을 보니까 더 작아진 걸 골라라. 갑니다. 자, 6번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5번. 이분이요? 이게 5번이에요. 왜냐면 기하오니은 틱은 자, 사물을 보는 거야. 빛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느낌의 빛이 안 보여 보이지만 낮은 세기를 수용을 해서 명암은 구분해. 그래서 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아, 잠깐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빛이 전혀 없대. 전혀 없으면 빛이 없으니까 수집이 안 돼. 기억 맞는 말이야. 황반의 상이 맺힐 때 가장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대. 잘 보이고 있으니까 님 맞고요. 디귿도 맞고요. 기니디귿 다 맞아. 전혀 없다는 말은 빛이 없다는 거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판단할 수가 없지. 그래서 다음 시간엔 귀 할게요.